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의료 지출,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이 가당하게 의료비가 지출이 되냐는 없거든요. 진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1년 동안 권장 섭취가 뭐냐면 우리 화학 첨가물을 한 4g까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섭취하는 양은 한국식품과학에서 이야기한 건데 뭐죠? 1년에 24.9kg이에요. 1년에 4kg인데 세계보건 WHO는 4kg 정도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25, 몇 배를 더 먹는 거죠? 6, 4, 24, 6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먹는 거예요. 우리 나이 때는 내가 뭐 괜찮아갖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더 넣을 것 같아요. 24kg. 왜? 거의 다 가공식품, 미스터식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재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세계 1위에요. 위암 세계 1위고 우리가 짜고 몇 개 먹어서 위암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60세 이상 약 섭취, 60세 이상 약을 먹는 사람들이 1일에 6알을 먹는데요. 우리 어른들 그렇죠? 한번 어른들 가보면 약 이만큼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위가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또 위약도 먹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연간 라면 섭취량 1위. 우리가 1년에 76개 밖에 안 먹나요? 1년에 76개니까 365일이면 4, 7, 28. 한 4일에서 5일에 한 개씩 먹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매일 라면 먹는다. 와, 저기 있네, 이거. 자신있게 손 들었어요. 와, 대박. 훌륭합니다. 선물은 없어요. 그다음 연간 미세플라스, 아까 우리 김미영 사장님이 사과에 미세플라스틱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간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이 약 2,100. 1인당 햄, 소세지 섭취량 4.4kg. 어른들은 별로 안 먹는데 애들이 많이 먹죠. 술 소비량, 소주 53병, 맥주 83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데 1인당. 이거죠. 1년간 빵 소비량 100개. 저는 빵 거의 안 먹거든요. 그 다음 1년간 치킨 20마리 더 되는 것 같은데 1인 밀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4개 40개 40개 60개 먹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독소가 우리 자꾸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이야기였고 지금부터 좀 더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몸의 자연과 인체인데 자연의 생태계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동물 사체, 뭐 죽은 나무, 낙엽 등등등 우리 자연 생태계에 있는 것들은 죽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분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자연히 흙으로 돌아가는데 요즘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잘 안 섭지 싶어요. 내 생각이. 왜 우리 미라 있잖아요. 미라 그거 저거잖아요. 그죠? 방부제를 처리해가지고 우리도 하도 우리나라 방부제 엄청 먹거든요. 잘 안 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인공적인 쓰레기, 각종 비료, 플라스틱, 페트병, 농약 등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천년을 갑니다. 분해되지 않고 썩지 않고 천년을 가면 영원히 안 썩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자연 환경에, 자연 생태계에 독소를 만들어내고 자연이 오염돼요. 환경이 오염돼요. 자, 우리 인간도, 우리 몸의 인체도 정상적인 음식물, 천연, 유기농, 과일, 야채, 곡물, 방사유전 그죠? 자연스럽게 키우고, 우리 어릴 때 왜 다 키우잖아요. 마당에. 그럼 얘들 지나가다가 뭐 고물도 먹고, 뭐 벌도 잡아먹고, 지뢰도 잡아먹고, 그렇게 애들 계란 놓은 게 방사유전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에서 키운 닭돼지, 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사러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우리 어릴 때 소염을 끓였잖아요. 소염을 끓이는 거 몰라요. 저는 저희 집에 소염을 끓였거든요. 따로 이렇게 솥이 있어서 밖에서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넣고 뭐 끓여가지고 그걸 밥을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찌꺼기도 막 같이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 먹은 소금은 괜찮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미생물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 배변, 소변, 땀으로 나오는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있거든요. 근데 비정상적인 음식물, 오늘 뭐 많이 이야기했죠. 합성 화학물질이 첨가된 가공 정제식품, 튀긴 음식,
난 여기서 마음이 아파요. 특히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 다음에 GMO 사료. GMO 사료, 나 GMO 식품 안 먹는데, GMO 사료 먹으면 닭, 돼지고기, 소들을 우리가 엄청 먹잖아요. 어제도 저 먹었어요. 우리 옆에 통닭집 너무 맛있는 데 있어요. 제주도 가기 전에 먹고 가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GMO 사료 들어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맛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이 GMO 사료만 먹는 게 아니라 성장 촉진제, 항생제로 다 먹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내가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인체 소화기를 배웠는데 원래는 아밀라제, 락타제, 펩신, 트립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내 몸에서 소화가 다 되고 영양소가 잘 공급되고 나머지는 땀으로 대변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얘들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되는 것들이 우리 소장, 대장에 있다가 머무르고 있다가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데 안 빠져나오고 어떻게 변비는 사람 더 하죠. 그럼 어떻게 부패하면서 어떻게 장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혈관, 장에서 우리가 흡수되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수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혈류를 타고 우리 몸에 전신에 퍼지게 되면 걔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세포를 공격하니까 세포는 염증도 생기고 세포가 아프면 기관이 고장나고 조직들이 고장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이 최악의 상태에서는 암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해진 환경이야. 통닭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라면 매일 한 개씩 한 개 먹었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좀 줄여야 돼요. 사장님. 너무 많이 먹어. 2개 먹는다고? 제가 먹고 PT 될 사람이 잠깐만 안 되네. 자, 이런 거죠. 자, 미생물이 뭘까요? 미생물 봐요. 자, 제가 빨간 것이 해놨어요. 미생물 눈으로 볼 수 없고 혈맥으로만 볼 수 있는 생명체. 효모, 세균, 곰팡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우리 몸속에 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어요? 100쪽이 있죠. 우리 몸의 균은, 세균은 1000조 마리예요. 1000조 마리. 100배 있어요. 우리 몸에.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우리 혈맥으로 쫙 보면 이게 막 걸릴 때 막 뛰어다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생물이에요. 효모는 미생물의 일종으로 발효 가능하나요? 효소를 분비해 물질 대사를 돕는 거죠. 미생물들이 원래는 물질 대사를 떠서 우리 몸에 대소화를 잘 시켜요. 근데 우리가 효소, 호르몬 막 이야기하잖아요. 헷갈리죠? 효소가 뭔지 호르몬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고 같으면 이름은 똑같을 건데 왜 효소라고 호르몬을 그리고 PM 사업하니까 효소 수수라고 그러고 막 호르몬이 우리 몸에 호르몬이 교란되어 가지고 유방암이 온다고 하고 하는데 알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적어왔어요. 효소. 효소가 호르몬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몸 단백질인데 효소는 주로 읽어볼까요? 효소는 시작. 주로 생각,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500여간 이상, 5,000여간 이상 일어난다거든요. 얘들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리고 있는데 채찍질해주는 게 우리 몸의 효소예요. 그죠? 더 빨리, 생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그런데 반응 후에도 자신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대부분 세포 내에서 국소적으로 우리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세포 내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게 효소예요. 자, 효소는 쉽게 얘기하면 촉매다, 촉매제다. 말 다닐 때 채찍질하는 것처럼 촉매제 해주는 거다. 그다음에 호르몬도 단백질이거든요. 호르몬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호르몬의 특정수에만 작용하여 물질 대사, 생식, 세포 증식 등 광범위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슐린 잘 알죠? 인슐린 모르는 사람 없죠? 혹시 있나요? 인슐린 모르는 사람? 알아요. 인슐린 호르몬이죠, 그죠? 우리 몸에 밥을 먹으면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게 인슐린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들은 우리 몸에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런 전달해주는 거예요. 그죠? 호르몬은 신체 내분기에 생성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 화학 물질인데 얘들이 인간의 감정, 의지, 의욕 등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같은 게 호르몬이에요. 자, 인슐린이 세포 물을 넣어주면 포도당이 들어가고 세포 안에서
뭐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도와주는 게 뭐 비타민 B9,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효소예요. 그죠? 문제 알겠죠? 네, 효소 여러분 정확히 알겠죠? 발음이 대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렵나요? 아니요. 쉽죠? 아니, 어려우면 안 되는데 곤란하겠지. 네. 자,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자, PM 제품은 다 비타민이고 미네랄이에요. 그죠? 비타민 B1, C, D, A, D, E, K, 칼슘, 마그네슘 등등등 다 미네랄이죠. 자, 보죠? 처음부터 모르는 거예요. 자,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에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도와주는. 자, 이걸 좀 반응을 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비타민은 효소가 기질을 변화시킬 때 도움을 주며 미네랄은 효소 작용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우리 몸에 효소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중요한 거예요. 간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합성하여 체내 효소를 만들기도 해요. 간에서 우리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간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잖아요. 거기서 효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효소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잘 없잖아요. 과일 야채가 원래 과일 야채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데 환경에 오염되고 비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자, 독소. 자, 이제 독소 이야기. 독소. 예보로부터 섭취하는 화학물질이 이제 독소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화학물질, 가공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천연 음식과 가식, 약과 건강식품. 가공식품 다 알죠? 그죠? 라면. 자, 화장품, 로션, 영양크림.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 입욕제, 샴푸, 바디 클렌저. 여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독소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 쓰면 화장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사야죠.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그냥 맹물로 그냥 까봐야 돼. 맹물로. 자, 그 다음에 천연 음식. 우리가 천연 음식이에요. 천연 유기농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공 안 된 그런 천연 음식이에요. 곡물, 과일, 야채, 뿌리, 각종 농약. 그죠? 사과가 천연 음식인데 농약 치고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닭, 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이것도 힘든데 현대인들은 이게 더 문제예요. 뭐예요? 가식 하는 거, 가식. 많이 먹는 거예요, 가식이. 저는 요즘 가식 안 하려고 천천히 먹기 운동하고 있어요. 천천히 입에서 꼭꼭 씹고 천천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위가 어느 정도 차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나와서 걔들이 뇌에 전달하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빨리 먹잖아요. 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전에 우리 위 점막에서 나오거든요. 나오기 전에 위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이 안 나와.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식이 엄청나게 우리 몸에 독소를 일으키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에 효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가식을 하니까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에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독소를 유발하고 또 독소가 유발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효소가 렙틴. 시작. 렙틴이 우리 몸에 이전만서 나올 수 있도록 밥을 천천히 꼭꼭꼭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없어져요. 막 먹잖아요. 이런 애들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요즘은 많이 먹으면 우리 자식들이 많이 먹으면 그만 먹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10월 가면 우리 장모님은 이만큼 먹었는데 또 더 먹어라 심심하게 더 먹어라. 그다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래야 장모님 좋아하시니까. 그럼 그때 그러면 되지. 그죠? 그때는 많이 먹고 평상시에는 많이 안 먹고. 그때 가가지고 장모님 저기 렙틴 나와야 되니까 저 천천히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장모님 도는 건 조금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약도 뭐라 그러죠? 약 자체가 화학약품. 농약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농약은 식물이 쓰는 거고 사람이 쓰면 약이에요. 그죠? 그럼 농약하고 약 똑같은 거죠? 독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자, 건강기능식품. 우리 PM이 건강기능식품이죠. 그죠? 자, 건강기능식품도 독이 드는 거 있어요. 뭐죠? 합성. 화학적. 합성 비타민 석탄 석유에서
화학 성분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 몸에 효소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몸에 독을 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 캡슐약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너무 독을 더 사는 거고, 특히 알약 같은 경우는 화학 보존제가 들어가죠. 캡슐은 뭐죠? 젤라틴이잖아요. 그래도 좀 그 젤라틴이 뭐냐면 그 콜라겐이거든요. 근데 좋은 데서 우리처럼 뭐 소콜라겐 있는 걸로 그 캡슐 만들면 괜찮게요. 우리 거는 그 캡슐이 하나 딱 있잖아요. 있는 거. 미국에 걔는 뭐죠? 자살 가루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약국에서 파는 그 거 있잖아요. 가격 싼 거. 그 젤라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뭔가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공업용 피혁 제품이 있어요. 공업 피혁 제품. 공업용 쓰는 것들. 그거를 염산을 탁 트여가지고 녹여가지고 젤라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들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캡슐로 들고 있으면 엄마 이거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염산 들어있어. 먹으면 안 돼. 화학 공유에 먹으면 안 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알약 캡슐로 들고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독소입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석유화학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런 것들 어디서 나왔냐? 화학 물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 석유에서 나오는 거. 석유가 발견되고부터 우리 인간들이 잘 살기 시작하고 생활 편의가 높아졌고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거지만 나빠진 게 이거예요. 석유화학 쪽에서. 석유화학 쪽에서 LPG, 기발유, 등유, 경유, 중유 우리가 생활 편한데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고갈되어 간다고 해서 뭐예요? 전기 에너지 바꾼다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나온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얘들을 어떻게 더 온도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석유화학 산업이 나오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공 산업이 나오고 플라스틱, 가공, 섬유, 고무 산업, 그다음에 페인트, 접착제, 세제, 화장품, 식품의약품, 비료농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라면도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라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호사님이 라면 MSG가 여기서 나오는 거 다른 아니지만 일부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어디서 나온다고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면 맛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최종 상품이 이런 것들. 자, 야, 이거 고무, 이거는 갖다 치고, 자, 요거 볼게요. 우리 화학 물질들, 합성, 화학 첨가제, 항미증진제, L-글루타사민 나트륨, MSG, 라면에 항미증진제. 그래서 라면이 맛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식당 맛있는 집 갔는데 먹었는데 아침 먹고 나면 막 속도 부룩하고 막 가스한 거 있죠. MSG 많이 넣어서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색제, 햄, 소세지.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주는 거. 햄, 소세지. 그죠? 햄, 소세지 굽어가지고 김 한 개 주고 밥 먹이는 거. 부모 역할 다 하는 거잖아요. 밥 잘 챙겨주는 엄마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안 됐어요. 애가 먹기 싫더라도 김치 먹이고, 그죠? 요즘 애들이 피자도 잘 안 먹는데요. 거기에 야채 가야 되거든요. 야채 이거들 피자도 안 먹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그래서 김명사님 아들이 27살인데 벌써 고혈압이 걸리는 거예요. 김명사 배웠어요? 있어요? 네. 다 그렇죠? 다 그거 먹죠? 제일 좋아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7살이면 우리 같으면 그때 와 진짜 제가 피부가 얼마나 좋았으면요.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샤워 딱 나가잖아요. 가면 빛이 우리 막 해가지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다 찾아봤어요. 지금 이마가 빛나죠. 지금 이마가 빛나지만 그때는 얼굴이 빛났어요. 그 다음에 감미료. 자, 감미료 대표적인 아스파타타.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사장님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저도 막걸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스파타의 막걸리가 맛있죠? 달고. 요게 아스파타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걸 공부하고 다 봤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랑 몇 개가 더 있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스파타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들이 우리 몸에 지금 실제로 혼란시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미국 그 파일럿들은 아스파르타임 들어간 음료를 못 마시게 돼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비행기 같은데 조사가 뭔가 정신이 걸려가지고 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WHO나 뭐 우리나라 식품의안전처에서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감미료. 근데 이게 아스파탐 안 들어가는 막걸리 있습니다. 느린 마을에 좀 비싸요. 호랑이 막걸리 이런 거 있습니다. 좀 비싸지만 그런 거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표백제, 착색료, 보존료, 유화제, 팽창제, 그다음 유화제,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네, 유화제는 기름하고 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말고 그냥 유화제 섞어서 하면 되긴 돼요. 그죠? 섞어주는 이런 팽창제, 빵. 아이고, 이것도 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몰랐죠? 다 거기서 간장, 딸기잼. 우리 엄마가 해준 딸기잼은 이거 안 들어가요. 보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 파는, 마트에 파는 딸기잼, 마트에 파는 3땡땡 간장, 마트에 파는 3땡땡 된장, 전통 발효 된장 아니고요. 그것들은 화학 첨가물 첨가된 독소 덩어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먹지 말고 부모님한테 지금부터 간장, 된장, 고추장, 당근법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건강을 살 수 있어요. 정경사에게 배우세요. 장모님 고추장 기술 배워야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때도 보면 전통으로 배운 분들이 또 팔기도 하겠지만 사 먹으면 되겠지만 흔하지 않다는 그때는 진짜로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정말 우리 전통 우리 간장 우리 산하에 있는 그런 좋은 균들 세균 유익균들 그걸 이제 땅속에 고초균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초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발효시킬 때 우리 간장 된장에 들어가서 풍부한 미생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유익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먹고 막 3땡땡 파는 된장 간장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죽이는 된장 간장이니까 발효니까 좋은데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합성 비타민 우리 건강으로 먹었는데 몸이 나빠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뭘 배워야 돼요? 된장, 고추장, 간장 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걸 꼭 좀 알려주세요, 주위 분들한테.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약 안 먹고. 자,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9가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런 것도 안 먹는데. 자기는 절대 안 먹는다는데. 근데 의사도 농사 먹겠죠. 맛있는데 어떡해. 청절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밀가루, 마가린, 마요네즈, 무지방 우유가 좋은 거 아닙니다. 무지방 우유 진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유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지금 그 이야기 안 할게요. 화이트 초콜릿, 팝콘, 탄산음료 다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 무설탕, 제보 이런 것들 더 안 좋아요. 거기에 뭐 들어가냐? 저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비아 넣으면 좋겠죠. 스테비아 안 넣어요. 그 비싼 거 어디 들어가겠어요? 탄산음료 하는데 몇 병밖에 안 하는데 몇 천원밖에 안 하는데 딱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독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술 받으면 안 돼.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웃고 넘겨 그냥. 웃고 넘기고 그렇지 뭐 그래.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활성탄소.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있잖아. 활성탄소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먹어줘야 되죠. 비타민, 미네랄 먹어줘야 돼. 내가 예민하면 자식도 예민해요.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독소 사용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내가 예민하지 말고 쉽게 넘기고 그 다음에 활성탄소 생기면 비타민, 미네랄, KFC를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독소가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우리 몸에 독소 가득하겠죠 지금. 그죠? 가득한 것처럼까지 보이죠? 보이진 않았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몸에 독소가 쌓여 있겠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빼주는 거죠. 빼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독소가 왜 생기는 건지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빼주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는 본론이에요. 그전에는 내 몸에 독소가 쌓여있다 하는데 왜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왜 하는데 내가 내 몸에 독소가 느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앞에 이야기 안 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은 어떻게 독소를 비우느냐, 인공적인 쓰레기 이런 것들은 일단 쓰레기를 자연은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아주고 그러고 안식민을 줘가지고 산들 맨날 산에 다니는 길이 사람들이 오염물을 묻히게 만들어내니까 자연 스스로가 플라스틱 만들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도록 휴식일 주는 거예요. 이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좀 덜 다녔으면 좋겠어요. 인체는 이런 것들 중에 독소가 생기는데 인체 정화, 자연 취하면 돼요. 근데 이런 화학 물질들이 누구랑 친하냐면 지방이랑 친해요. 지방. 내 몸에 지방이랑 친한 거죠. 지방 있죠? 한 맞춰봐요. 둘이 다. 지방이 왼쪽으로 있어요. 배한 맞춰봐요. 지방 있죠? 난 별로 없는 거예요. 지방이 있어. 체지방이 있습니다. 체지방이 내 몸에 있는 지방이 많이 30% 넘으면 비만이에요. 알았죠? 체지방.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체지방이 많지만 그래도 내 몸에 체지방률이 30% 넘으면 내가 지방을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랑 독소가 친한 거예요. 그럼 독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방이 친한 놈은 없겠지. 내가 살기 싫은 남자랑 같이 살기 싫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살기 싫은 남자랑 같이 살고 사는 분들도 있죠. 근데 처음엔 친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안 친해지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잖아. 그러니까 그래 살지 말고 그냥 친해지세요. 그냥. 예? 친해지면 됩니다. 사주고 가면 됩니다.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러니 아이고 인간아 네가 내 만나 잘 살자 하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다 보면 내가 한번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한번 잘해줘요. 제가 제 삶에서 터득한 거예요. 지방이랑 친하는 거예요. 독소가 이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에 지방이 있어요. 근데 지방 가는 사람 있죠. 지방에 간에 그 지방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간에 독소가 많겠죠. 지방이랑 친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방 간에 안 좋은 거예요. 독소들이 많이 우리 간이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간은 거의 막 죽을 때까지 됐을 때 우리 몸에 시험을 준다고 해요. 가장 간이 우리 몸에 이타적인 그 장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간이 튼튼하려면 그러면 지방이 없어요. 독소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우기, 다음에 비워서 지방을 연소해야 되죠. 그리고 해독과 대사해야죠. 자, 요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분 한번 볼게요. 독소에서는 지방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독이 되려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줘야 되고 체중이 빠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지방 분해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지방 분해 호르몬이 활성화가 있어야 되고 또 지방 분해가 될 때 있는 그 효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몸들은 해독이 안 되고 지방이 지방 그 친화적인 게 수용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죠. 자, 이분이 이야기하죠. 제가 막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모르는데 갑자기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죠? 맞죠? 네. 의사 말보다 의사들이 다 치료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가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말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의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준 거고요. 자, 우리 몸에 효소가 있어요. 소화 효소가 대사이죠. 효소 조합은 뭐랬죠? 우리 몸에서 효소가 뭐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채식시키는 게 효소잖아요. 지방도 앞에 이야기했던 지방을 분해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지방이 무조건 굶는다고 지방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단식하면서 뭔가 이렇게 효소들이 일을 해줘 지방 분해 효소들이 일을 해야 돼요. 하는데 우리 몸에 효소들이 있는데 효소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소화 효소랑 대사 효소. 자, 이게 다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소화 효소, 대사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한 명. 선물 줄게요. 선물. 자, 됐어요. 한번 제가 이따가 사업 칵테일 한 포에 4,000원짜리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이 소화 효소예요.
초록색이가 연두색이 대사였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 몸의 효소를 가지고 소화효소를 1로 쓰고 나머지는 데이터를 쓰습니다. 소화효소를 말 그대로 우리가 점심 먹었잖아요. 하면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시키는 거 도와주는 거 우리 몸에 우리가 입으로도 기계적 소화됐지만 소화효소, 아밀라제, 락테인 이런 게 효소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소로 쓰인 효소거든요. 걔를 도와주는데 1만 써야 되는데 나머지 대사효소는 그러면 밥을 계속 가식을 계속 넣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대사효소 쓸 것도 소화효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데 나머지는 이렇게 밥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막 먹고 나머지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에너지를 내고 세포들이 독소를 빼내고 세포들이 해독하는 데 일을 써야 되는데 이러면 정상적으로 사는데 계속 먹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저녁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또 먹고 기분 좋으면 한잔 하다가 또 먹고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대1이 아니라 거의 살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야.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방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면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몸이 우리 부모님 유전자를 잘못 받는 게 아니라 잘못 유전자를 우리가 좀 약하게 태어나더라도 내가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살아요. 지가 지 몸 관리 못해서 오래 죽는 거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잘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단식을 하면 소화제 안 쓰고 대사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PM 효소 주스를 먹으면 6대 4예요. 자, 우리 몸에 갖고 있던 대사, 그 다음에 PM 주스는 발효 효소수잖아요. 파워카테인,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효소 합성에 도움 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섭취해주면 그래서 채운 음식을 밥을 안 먹고 PM 주스를 먹으면 독소가 지방에 있던 지방이 분해되면서 독소가 나오고 그 독소를 해독해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자, PM 제품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20세기 이전에 음식이 병으로 봤을 때 비타민 미네랄 이만큼 섭취했어요. 그런데 22세기 후부터 상업화가 되면부터 GMO 식품이 나오고 대량 생산되면부터 거의 2배를 더 먹어요.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은 섭취는 50%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사가 안 되는 거 신진대사가. 자, 피클리 해독 다이어트 이런 거예요.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요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살아가면서 순환 물질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몸속 구석구석 쌓인 독소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 클린, 청소해 줘요. 자, 지방에 녹아있는 독소 계속 나오죠? 독소가 지방에 녹아있는데 독소를 배출해주면 지방을 해주면 요요 없는 건강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 다이어트 수십 번 했는데 평생 살면서 다이어트 했는데 계속 요요해가지고 30년 동안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독소를 배출 안 해주고 지방만 안 녹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소들이 어디로 가서 우리 심장이나 뇌를 공격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살을 찌우는 거예요. 자, 피클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자, 이거는 한번 볼게요. 시작. 피클린 원데이 참석해서 전반적인 것을 인지하고. 이런 원데이를 참석해서 원리를 알고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제 아는 멀리 있는 파트너들이 막 참석해서 했던 사람들이 막 10kg 빠지고 막 배가 속도가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도 한다 하면서 막 했는데 사람이 그럼 피클린 원데이 참석하고 난뒤 하세요 하면 해보세요 했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품 다 싸가지고 3일 하다가 어떻게 돼요? 3일 하는데 막 간지럽고 막 머리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고 못합니다 하고 제품 반품시키고 100%예요. 그러니까 피클린 원데이 반드시 참석하시고 해야지 주의하시라 하면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독소가 빠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죠. 긍정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세포 회복 반응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세포 회복 반응, 해독 반응, 명현 반응, 호전 반응 다 같은 이야기.
그리고 초대자와 단톡방에 초대해서 피클 해독방에 초대해서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 막 좋아져가지고 좋아했다 하는 그래서 더불어서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비포에부터 사진 필수. 비포도 필수 찍어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까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찍어놓고. 그래서 밑에 읽읍시다. 시작. 무조건 긍정.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도구로 만드는 능력자입니다. 임지연 사장님이 계신 내용을 제가 뺏겨왔어요. 자, 피클의 실행 프로그램 총 3가지입니다. 7일 액션 피클. 피클이 다 시작하고 첫째 주. 그 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2주 후속 피클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7월달 하신 분들은 9주 생활 피클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7일 액션 피클린은 말 그대로 위장관을 클릭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 처제는 PM 15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잖아요. 13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생각했죠. 왜냐면 내 쪽에 순환이 안 됐을 거고 그것들이 내 쪽에 염증을 많이 좀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4일 때 전화했죠. 처제 괜찮나 하니까 형부 나 죽을 것 같아. 어지럽고 뚝뚝 그렇게 딱 했죠. 그래서 처제 오늘 지나면 내일 되면 훨씬 더 나을 거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불면증도 약간 보기는 정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겼는데 보기보다 예민한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고 저한테 스트레스 한마디 하잖아요. 저 오래 갑니다. 말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제가 절대 먼저 말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말 안 해요. 진짜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정교사한테 좀 피가 뭐 지르면 왜?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절대 안 지릅니다. 지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이때까지 3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지렸어요. 뒷끝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식욕 조절 체험을 조절 체험. 그래서 식욕을 잠깐 조절하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사람도 있고 편안한 사람도 있는데 내 주위에 이제 내가 초대하는 사람들 이걸 한번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때 독소가 빠지니까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세포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잘 견디시면 하루 이틀만 참으면 돼요. 저는 7월달에 피클린 하니까 전 몇 번 했잖아요. 둘째 날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진짜 알잖아요. 요거 지나면 내일 되면 괜찮겠네. 다음 3일 되니까 완전 몸이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2주 후속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난 뒤에 2주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주에는 세포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균형과 활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끝나면 20일 끝나요. 끝나고 나면 이제 9주간. 그래서 총 석 달간. 석 달간 하면 체질이 개선되고 최소 80% 이상 실행하면 내 몸이 체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픈 체질에서 안 아픈 체질이요. 그래서 20일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석 달 동안 제대로 하시면 내가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석 달 동안. 쉬워요. 점심 저녁 다 먹거든요. 대신에 나쁜 것만 안 먹으면 돼요. 나쁜 거. 뭐 라면. 자, 이게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7일 액션 피클린 1일차. 자, 우리가 7월 30일 되고 8월 1일 날 딱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7월 30일 날 3시 액티바이즈랑 면역변을 2알 드시고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저녁 단식하고 그러면 8월 1일 날 아침에 6시 일나야 되는데 나는 아침에 죽어도 6시 못 일난다. 그럼 8시 일하면 돼요. 8시 일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좀 늦게 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스타일대로 일어나서 그때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6시 일어났다 시작. 그러면 먼저 장 클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는 우리가 주기염을 썼거든요. 옥수수 주기염 썼는데 이제 옥수수 주기염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선솔트 용융소. 이게 뭐냐면 심층수 바닥물 해서 가마솥에 끓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중구속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용융소금 20g, 그 용융소금의 한 스푼이 1g이거든요. 그 스푼 넣고 물 1.5L 따뜻한 물에 태워서 천천히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우리 천일염이 얼마나 좋으냐면
모든 물은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에는 우리 몸의 미네랄 보고요. 미네랄. 지금 밝혀진 미네랄은 한 60가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스트레이트는 몇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죠? 8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수천만 가지 미네랄이 계속 있습니다. 그 모든 미네랄이 어디 있겠어요? 바다만 있어요. 밝혀지지 않는 미네랄들. 그래서 서해 천연염이 정말 좋은 소리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오염수 내보내고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수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천연염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없죠. 이제. 근데 이 용융소물로 따뜻한 물을 먹으면 우리 몸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독소를 빼요. 그래서 장 클리닝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장, 위장에 있던 나쁜 독소 찌꺼기들을 쭉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설사를 하십니다. 설사를. 처음에는 씻고네요. 그다음에 좀 덜 씻고 물고 씻고 해서 아주 이제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장을 청소하는 거예요. 장 클리닝. 그리고 9시에 파워 칵테일 한 포, 제네레이션 50 한 포, 액티바 6스푼을 함께 섞어서 마시면 돼요. 이때 두통 있는 분도 있고,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 어지러운 분도 있고, 막 발진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기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됩니다. 독소를 빼내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11시에 리스토레이터 한 포를 먼저 마시는 거예요. 자, 리스토레이터가 미네랄이 우리 몸에 올라있죠?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바이즈, 비타민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터를 먼저 먹고 액티바이즈를 마시는 거예요. 15분 뒤에 이렇게 먹고, 자,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뭐 먹냐? 파워 칵테일 한 포, 제시 2스푼 점심을 먹는 이게 점심이야. 점심. 밥을 먹는 게 점심입니다. 그러고 3시에 액티 6스푼 먹고 난 뒤에 미너건 2알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용융소금계, 요때는 가는 소금이고 알소금이 있어요. 알소금을 2~3알 정도 입에 넣고 계속 이렇게 마시면 돼요. 침에 녹여서 한 2번, 3번 정도 오후에 2~3번 정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4시에 양갱, 이거를 제가 액티바이즈 그 바로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제품 단종 지금 없어요. 없고 또 비싸겠죠. 그래서 비싸지는 않은데 양갱보다는 비싸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넣으려 했는데 없어요. 재고가 없어서 그냥 원래 양갱을 할 거예요. 양갱이 왜 넣냐면 우리 몸에 뇌는 그죠? 그게 특히 저혈당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갑자기 이제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당을 섭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뇌 신경을 뇌 쪽에다가 이제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당을 넣어줘서 배고픔을 좀 달래주는 거예요. 뇌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뷰티 2스푼. 자, PM 먹었는데 살이 빠졌는데 피클을 했는데 살이 딱 달라붙었어요. 일단 이거 뭐죠? 프로시에프 뷰티 콜라게 우리 이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같이 먹어줘요. 그래서 피클링 하니까 체지방도 빠지고 몸무게도 빠졌는데 근력은 올라가요. 생활 피클을 운동을 해주고 단백질을 같이 먹어주니까 근골격량은 올라가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녁에 용융소금 3g에서 250ml 따뜻한 물에 태워 먹고 난 뒤에 리스토레이트 2포를 드십니다. 그리고 오일 풀링하고 IV5 코 양쪽 닦고 입ቴ이프 붙이고. 자, 오일 풀링은 왜 하냐면 오일이잖아요. 코코넛 오일 해도 되고 그 천연 그 엑스트라 버진 그 오일에서 바로 착즙한 그 올리브 오일을 써도 됩니다. 근데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 그 오일이잖아요. 오일이 지방은 누구나 그 독소는 누구나 친하다그랬죠. 세균들은 지방하고 친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입에서 오일을 먹고 있으면 우리 뇌 쪽에, 그다음에 구강 쪽에 이쪽에 있는 세균, 나쁜 독소들이 이 지방 쪽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이상 머물고 있으면 그 나쁜 독소들, 세균들이 이 지방에 다 침투하기 때문에 그걸 뱉어내면 돼요. 뱉어내고 따뜻하게 물 헹구고 양치하면 뇌 쪽, 특히 또 입 이쪽에, 구강 이쪽에 있는 독소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일 풀링이 굉장히 좋다고. 이게 아유르베다잖아요, 그죠? 아유르베다. 이렇게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일 풀링하고 그 다음에 소금 따뜻한 마시. 이때는 이제 3g 먹는 거예요. 따뜻한 그냥 소금 차 한 잔 마시고 똑같아요. 그리고
7시에 먹고 7시 반에 이제 아침을 먹는 거예요. 첫째 날은 우리가 술을 빼앗고 이때부터 웨이 2스푼에 콜로세프 1스푼, 핑거루트, 용용소금, 생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아침밥이에요. 아침밥.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하는 거야. 술좀 끊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하고 11시 15분 파워 칵테일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죠? 요렇게 7을 하는 거예요. 7을 동안. 6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독소가 빠지기, 지방이 높고 독소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런 효소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독소들이 막 빠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주예요. 그러고 난 뒤에 2주 동안 똑같은데 뭐죠? 12시에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흰죽, 3일 지나면 흰쌀밥, 나물, 해조류, 된장찌개 요런 것들, 데친 것들, 튀긴 거 말고. 그래서 왜 흰쌀밥을 먹으려 하냐면 우리가 위장관을 빼앗기 때문에 좋게는 현미밥이 좋죠. 그죠? 그런데 대사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좋은 것들 넣어주니까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흰쌀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미밥이 좋긴 좋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장을 빼앗기 때문에 혹시나 장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흰쌀밥을 먹는 거거든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드세요. 너무 뭐랄까 또한 그릇만 이까지 치지 말고 적당하게 꼭꼭꼭 씹어 먹으면요 밥이 많이 안 들어가요. 제가 요즘 꼭꼭 씹어 먹으니까 진짜 밤낮이 2분을 줄었어요. 반뚝. 자 이렇게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9주 생활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침은 계속 그냥 프로셰이크를 먹는 거예요. 먹고 점심 저녁을 먹어요. 점심 저녁. 삼겹살 없죠? 라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짜장면 없어요. 제가 짜장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짜장면 없어요. 흰쌀밥에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을 왜 넣느냐면 혹시나 이제 우리 몸에 오일이 지방이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 지방이 고기하고 이거를 많이 먹어 지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어서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맞죠? 코코넛 오일은 밥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밥을 많이 먹어요. 우리 몸이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하면 분해한다 그랬죠. 분해해서 포도당 만들면 우리 몸에 흡수되거든요. 그럼 얘들이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남은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했냐? 저장을 해놔요. 뭐로 저장하죠? 그걸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간에서는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근육에도 저장하고, 배에도 저장하고, 허벅지 저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살찐 사람들은 내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에너지를 잘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단식을 해주면 내 지방들을 태워서 다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방이 녹는 거예요. 그때 독소도 나오기 때문에 독소를 빼줘야 되는데 독소를 빼주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효소가 있어요. 효소. 그래서 PM 주스를 넣어주니까 빅걸링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식까지 잘 되는데 마땅한 효소가 없어. 마땅한 효소가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한식하기. 그런데 PM이라는 멋진 독일계 딱 들어와가지고 그 효소를 충분히 잘 채워주니까 섭취율이 높으니까 빅걸링 난리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혹시나 이제 모자랄까 싶어서 코코넛 오일을 넣어주면 얘들이 케톤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들이 이제 뇌도 케톤제 쓰거든요. 지방이 케톤제로 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이 케톤제로 해서 뇌 쪽에 에너지원을 쓰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들은 지방이 케톤제로 변해서 그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고 코코넛 오일을 제가 10g 한 숟가락 먹으면 돼요. 저는 호두기름도 한 숟가락 먹고 올리브 오일도 한 숟가락씩 먹어요. 한 번씩 밥 먹고 난 뒤에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규칙 생활 근력 운동. 자, 요거예요. 우리 양손 들겠죠? 도리어 운동 했죠? 까치발 운동은 전부 다 우리 이현아 사장님이 중간에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등척선 운동. 요거들을 수시로 같이 해주면 우리 몸에 근육이 붙는 거예요. 자, 세포 회복 반응입니다. 세포 회복 반응이죠. 이런 반응들이 올 거예요. 몸살이 나고 통증이 심한 체온을 올리고 몸에 청소하는 반응이에요. 몸이 뜨겁고 땀이 납니다. 신진사 돌아가는 거죠. 독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PM수를 먹으니까 밤에 땀을 막 멋지게 흘리는데 이때까지 맡아보지 못한 역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 독소가 빠지거든요. 어떤 독소예요? 합성화학 물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땀을 흘렸는데 기름 냄새 나는 거예요. 기름 냄새. 몸에서 자기 몸에서 기름 냄새 나는 거예요.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긴다. 변비설사, 눈충혈,
이런 소비를 거두면서 있는 거예요. 요산통을 개출하는 거예요. 피부 발진 두드러기. 그 다음에 심장이 둥그러. 이 PM 주스 먹고 막 심장이 둥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먹는 거예요. 왜? 심장이 터질까 싶어서. 아니에요. 내 몸의 심장에서 영양을 세포로 보내고 강하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오니까 내 몸의 세포에 영양소를 잘 보내려고 펌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처음에 둥그러요. 영양소가. 근데 좀 지나면 괜찮아요. 당뇨, 혈압 등의 수치가 하는 몸을 청소하는 과정이. 자, 독소를 빼니까 우리가 몸속에 있던 찌꺼기, 당, 그 다음에 뭐 독소 이런 것들이 혈관 속에 나오니까 당연히 수치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목이 쉬고 굵어지고. 갑자기 막 피부에서 보는데 일주일 만에 막 목이 막 쉬고 막 굵어지고 막 그래요. 막 무슨 허스케지고. 왜? 갑상선 기관절 오간의 스크래치가 난 거를 퇴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있는 부분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독소가 있는 거예요. 코에 비염 심한 사람들은 액티바지 먹으면 돼요. 코 빨개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회복 반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자 7월 달에 피클린 바로 할게요. 휴식 없이 바로 할게요. 그죠? 한해 났죠? 원래 하고 휴식하고 후기를 해야 되는데 휴식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네. 자, 이분이에요. 피클린 기획 제주도에 있는 우리 이민경 사장님 사촌인데 SNS랑 연결되어서 하는 사장인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잖아요. 이 사장님이 이분이 비포 애프터예요. 7월 5일날 좀 늦게 찍어야 빨리 찍어야 되는데 7일날 찍어야 되는데 이미 피클린 하고 난 뒤에 찍은 거예요.